네, 소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돌아왔나요? 아, 돌아왔습니다. 네. 또 일주일 만에. 예, 우리 한 주일의 뉴스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나쳐버렸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단어. 네. 어떤 단어를 가져오셨을지. 사실 추석 연휴여가지고 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뉴스 그 라디오를 계속 하는 바람에 사실 뉴스를 보긴 봤는데 참 볼 뉴스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추석 밥상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네, 추석이 다 끝났는데도 아 역시 추석 밥상엔 이재명 구속영장 이런 보도가 또 나와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도. 그래서 혹시나 그런 기사들 보면서 또 걸리는 단어가 있었을지 대단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네. 거의 없다님이 가져오신 단어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꽂혔던 단어는 사실 좌음이에요. 다음이 아, 좌파들에 의해서 점령당했다. 그래서 이 좌파로 몰아붙이기는 도대체 언제까지 약발이 갈 것인가. 이게 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슬쩍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청문회 불러세워가 놓고 북한하고 친하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 던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언제나 이슈몰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이슈몰이가 될 것이고 이게 언제까지 약발이 먹힐 것인가 예. 라는 질문 한번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에 대한 질문은 아니죠. 아 좌음에서 근데 왔군요. 지금 좌음이 네. 또 막 기사에도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단어에서 시작된 네.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습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 그런 단어도 있죠. 태스크포스. 예, 예. 전 이것도 되게 웃긴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 이 좌음과 태스크포스가 모두 음. 축구 클릭 응원에서 시작됐다는 게 진짜 우리 정치권에 진짜 비극이죠. 민낯입니다, 민낯. 네, 진짜 민낯이고 아니 비극이죠. 축구 클릭 응원 중국 많았다고 지금. 그 정확하게 태스크포스 이름이 뭐였죠? 무슨 막 여론 조작 어쩌고저쩌고 막 난리가 났던데. 맞아. 네. 무슨 뭐 좌경 용경화 여론조작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있어 아무튼. 네. 아주 슬픈 현실인데. 일단 좀 그냥 좀 더 단순한 문제인 태스크포스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네. 이 태스크포스라는 단어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니까 아실 텐데 원래 군대 TF라고 용어죠. 많이 얘기를 네. 하고 네. 예. 말 그대로 이제 네. 그 군사 용어의 기인을 두고 있고 이게 이제 조직 네. 그다음에 경영 네. 요런 데 이제 많이 이제 옮겨졌죠. 음. 예. 그래서 조직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긴 한데 말 자체는 굉장히 군사 무기가 불신 나죠. force라고 하는 게 이제 힘 또는 이제 어떤 이제 부대 뭐 이런 정도의 네.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네. 태스크는 과제 이런 뜻이고요. 네. 그러니까 과제가 명확하게 주어져서 그거를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어떤 단위 이게 이제 태스크 포스죠. 그러면 여기서는 과제에 따른 대응팀 정도의 의미가 되겠군요. 그렇죠. 대응팀 정도라고 해도 무방해요. 아 근데 이게 군사 용어에서 왔다면 포스는 또 군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대 그 과제를 약간 군사 전략 수행하듯이 빠르고 치밀하게 타다타닥 그렇죠. 좀 빨리 한다는 의미를 가지겠네요. 네, 그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성 조직에는 이미 있는 기능 조직들이 있잖아요. 네. 뭐 총무분이 뭐니 해가지고. 아. 예. 그래서 그 관료적인 조직들이 그냥 필요 오면은 이제 토스에 가면서 니네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태스크포스는 이제 그런 관료적인 조직의 문화를 좀 벗어나서 명확한 임무를 부여받은 쪽이 그 임무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담당하는 거. 대충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쓰는 거긴 한데 어법상으로도 잘 안 맞고 네.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어 용어를 가지고 그냥 썼다. 라는 점에서는 그냥 우스꽝스럽죠. 근데 이게 우스꽝스러워도 일반화되면 그 일반화된 언어의 힘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피라미드형 위계 구조, 네. 관료 구조 이거를 좀 깨자라고 나오는 게 팀제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팀이라는 건 위계도 없고 네. 과업이 명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그걸로 이제 막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삼성에서 먼저 도입하기도 했고 막 이런 거니까 나름 선진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근데 기성 조직에서 팀제를 사실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 많아요. 그러니까 보직자들이 이제 다 위계가 있는 상태에서 팀 위주로 끓이면 그치. 젊은 사람이 갑자기 팀장이 돼가지고 네, 끌고 갈 맞아. 수도 있는 거니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예. 연공서열 조직에서는 잘 안 맞죠 이런 게. 아 그러네요. 이 수직적인 조직에서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겠군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경영학적이나 조직학적인 의미가 있어서 쓰이는 용어인데 그래도 되게 용어를 다르게 쓰면 되는 거긴 하지만 근데 거기에 맞게 또 쓰고 있느냐도 사실 좀 그 문제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 조직이 그냥 담당해도 되는 건데 갑자기 맞아. TF 꾸려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뭐냐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있는 척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CEO나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게 마치 뭐 이렇게 엉덩이 들썩거리면서 뭐 하는 듯이 보이려고 하는 조직인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보면 구성원도 거의 없고 네. 굴러가지도 않고 예산도 없고 TF만 딸짱 띄워놓고
간판만 달고. 예. 예. 그러고선 사실 보면 별로 하는 거 없다가 네. 나중에 성명서나 좀 쓰고 끝내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완전 그거 네.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네. 네. 이름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철저히 기능적이어야 될 필요해서 나온 조직이 오히려 음. 그냥 장식적인 조직이 돼버리는 거죠.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있어서 그 대응에 대해서 약간은 초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팀을 특별히 발족을 해서 초법적으로 해서 기성 질서를 약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 수직적 조직의 힘을 받지 않는 별도의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이 사안에만 대응하도록 특화시킨. 만드는 것이 태스크포스인데 근데 지금은 그 태스크포스라는 단어 자체도 오용되고 있거니와 그리고 태스크포스라는 개념도 사실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크리치처럼 쓰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법도 잘못됐을 뿐더러 네. 그나마라도 본질이라도 좀 반영을 하지. 그것도 아닌 대단히 장식적인 역설적인 조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 아니 특히 이번에 그 축구 클릭 응원 가지고 TF까지 만든 거야말로 진짜 거의 페이퍼 컴퍼니 수준이잖아요. 그냥 축구 클릭 응원하고 싶으면 로그인해라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그러니까 가지고 다음에 시스템 하나 바꾸면 끝나는 네, 그냥 일이거든요, 로그인만 사실은. 넣으면 될 거 가지고 사실 지금 네. 무슨 막 가짜 뉴스까지 선거 여론 조작에 가짜 뉴스 얘기까지 나오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 타이밍만 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정치적인 사안을 좀 크게 보자면 영장 기각 이후에 여러 사람이 단체 멘붕에 빠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동훈 장관 지금 의견 발표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 아예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동안은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법무부장 아니 저 검찰청장이 나와가지고 먼저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이거를 영장을 재청구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근데 검찰이 미쳤습니까? 영장 재청구했다가 또 무슨 욕을 더 먹으라고 서로 떠넘기고 뭔가 이제 저쪽에서도 뭔가 이슈몰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꺼내든 게 좌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언제까지 먹힐 것인가 도대체. 이런 얘기 하면은요. 사실 우리 해시태그 보시는 우리 깨시민들 보시는 해시TV 보시는 깨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또 저런다 이러시겠지만 네. 야, 보통의 시민들은 네. 이상하네. 왜 중국 응원이 91%야? 조작 맞아. 있네. 대한민국에서 그럴 리가 있나? 그렇죠. 예, 여론몰이를 하면서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좌움 얘기가 나와서 이제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예. 저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이제 보이는 여러 가지 담론적인 행태들이 있는데 뭐 제가 또 이제 직업이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좀 이렇게 잘 정리된 개념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 같은 걸 좀 하거든요. 네. 이제 정리된 개념 만들고 좋은 비유어 같은 걸 만들어서 대중적으로 유통시키는. 네. 근데 아직까지 좀 정리가 좀 안 된 게 행태는 눈에 보이고 패턴은 나오는데 네. 너무 저급해서 정교한 개념이 필요한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냥 바보짓은 바보짓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네. 바보짓이다, 뭐 뻘짓이다 네, 뭐 네, 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은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권 세력이니까 네, 네. 네. 거기에 걸맞은 뭔가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라도 관심이 없거나 잘 몰랐던 사람들 그래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얘네들이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준비 중인데 네. 굳이 비유하면은 이제 일종의 그 늑대가 왔다거든요. 늑대가 왔다. 왔다. 네. 네. 늑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네. 근데 우리가 양치기 소년의 그 거짓말, 그 우화는 그냥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했다. 네. 지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는데 네. 핵심은 이제 공포 조장이고요. 그리고 오지 않은 늑대를 늑대라고 호드갑을 떠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완전히 오지 않은 늑대를 가지고 늑대라고 하는 것라기보다는 네. 뭔가가 있어. 네. 개미 한 마리가 나타났건 뭐건 간에 그게 있어서 그걸 보고 엄청나게 부풀려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는 네. 이런 방식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결과가 어때요? 근데 이런 게 대부분 연속된 거짓말은 지치고 피곤하고 당하는 쪽이 네. 그러다 나중에 불신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보다는 약간 복잡한 게 네. 늑대가 안 온 건 보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뭔가가 나타났었던 것들은 존재가 있단 말이야. 예. 그 존재에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 거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드갑을 떨고 과장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결국은 알게는 알게 되는데 네.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늑대가 왔다 시리즈처럼 양치기의 거짓말로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럼 이건 약간 공동묘지에서 반딧불을 보고 유령이 나타났다고 그렇지. 말하는 꼴이군요.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기는 있어. 예.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 공동묘지에서 나타나는 것
이꼬르 유령 이렇게 고정관념이 잡혀 있으니까 그냥 반딧불 두 마리가 지나가는 건데 유령으로 보이고 그렇죠. 누군가는 그걸 보고 유령 이거 보라고 유령 같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유령 아니냐고 저거. 예. 설마 유령 있겠어? 하다가도 그래도 뭔가 있었으니까 사람이 봤겠지. 네. 믿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그 공동묘지 근처를 지나가기 싫어하는 심리가 생기는 거. 맞아요. 그런 게 이제 꺼리는 심리가 생기는 네. 거. 이런 게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다는 거죠. 반딧불이에 대해서. 사실은 반딧불인데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하도 그러니까 아이 그럼 난 안 몰란다. 난 싫어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묘지 옆으로 지나가면 재수없는 일이 생긴다라는 고정관념이 점점 더 쌓여가는 거죠. 쌓여가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일종의 터부나 금기시되는 그런 식의 것들도 있고 왜 굳이 금기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거가 있어 보이거나 막 되게 뭐 정말 설득력이 있다기보다는 아니 굳이 그걸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그렇지요. 이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거든요. 네, 맞아요. 굳이 내가 애써서 해서 동티를 낼 일이 뭐가 있나? 뭐 오해받을 짓을 하는 것도 잘못 아님? 뭐 그렇지.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뭔가 그쪽으로 그냥 안 가게 만들어주는 효과 같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이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저급한 전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거짓말 내지 양치기 소년의 우화로 퉁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의 효과가 있다라고 또 믿기 때문에 또 사실은 지속하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좌빨이라고 하는 게 저는 어떤 해석을 하냐면 옛날 세대들은 네. 실존을 믿었어요. 실존한다. 빨갱이는 진짜 빨갱이인 거야. 그리고 그게 위협으로도 다가왔던 분들이야. 그렇죠. 예. 뭐 간첩이 넘어온 적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으로 뒷받침되는 어떤 일종의 신화예요. 네. 예. 실제로는 그 빨갱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게 빨갱이는 실존했어. 내가 봤어. 피해도 입었어. 이러면서 굉장히 강화되는 어떤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30대, 40대, 50대한테는 이제 역으로 반대작용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네네네네.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빨갱이. 나한테 거짓말 쳤던 거잖아. 이걸 빨갱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였었잖아. 라고 했던 세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20대는 어떤 세대냐? 빨갱이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게 거짓말이었거나 또는 과장된 말이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일체 경험이 없는 거군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존했다는 거에 대한 경험도 없고 거기에 대한 반박의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거를 언어 유희로 사용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뭔가 나쁜 의미로 그냥 써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의미도 아니라 그냥 싫으면 좌빨 뭐 이런 식의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기존에 그걸 경험했던 세대와 이 세대가 만나면 묘한 효과가 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누군가를 낙인 찍고 적어도 그냥 되게 좀 가까이 하기 싫어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효과들은 요 두 세대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세대가 만났을 때 그 두 세대가 빨갱이라는 용어로 쓰는 결과가 어쨌든 똑같잖아요. 그 젊은 세대도 아무것도 그 역사를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를 낙인 찍고 놀리는 데 쓰고 있었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옛날 세대는 실제로 경험도 있고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무거운 의미로 쓰고는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를 낙인 찍는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결과가 만났을 때 세대적인 결합이 일어나 버린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정확하게 정치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런 종류의 선전 이런 게 정확하게 그 양쪽 세대에 먹혀요. 그리고 그 연예인 김유나 씨 있잖아요.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야 좌빨이라고 몰아붙이는 게 억울하면 애초에 그런 말을 하지를 마. 대표적으로 당하고 그렇지. 있는 얘기가 김유나 씨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 애초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되는 얘기를 안 하면 됐을 거 아님? 누카렵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누가 칼 대고 그런 얘기 하라 그랬어? 지가 해놓고 왜? 그럼 지가 대가를 치러야지. 그 대가는 누가 주는 건데 그러면? 그리고 말 한마디 하는 게 무슨 대가씩이나 그러니까 받아야 될 일입니까? 말에 대가를 칠 사람들은 정치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연예인이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또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하잖아요. 네네. 네, 그것도 사실 정치인이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유인촌 연예인이, 장관이 김윤아 씨한테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아마 한반도 역사상 가장 신중하지 못한 발언은 본인이 했을 겁니다. 찍지 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청문회 나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그때 당시 언론 보도가 방송사가 자막으로 써가지고 자막으로 써서 그랬다고. 네. 야, 나 그거는 야. 제2의 날리면이라고 봅니다. 진짜. 진짜로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러네. 또 그러네. 배웠네. 왜냐하면 이거를 배운 거야. 원본을 확인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옛날 거니까. 네. 예. 요
그래 자막 바꿔 저렇게 된 걸 수도 있잖아. 네, 맞아요. 라는 식의 꽤 되는 거죠. 30%는 또 예. 믿지. 그럼 누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유인촌 장관한테 대통령이 배운 거예요? 아니지. 대통령한테 유인촌 장관이 대통령한테. 후보자가 네. 저게 먹히는 걸 봤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일자 전승처럼 막 스승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사파가 있는 줄 알았어. 그냥 저게 먹히는구나 저 방법이 학습한 거지. 음. 예. 그러니까 예. 학습한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지금 김행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 네. 신원식 후보자나 네. 약간은 통일시킨 것 같아요. 이 논조를. 예. 예. 그러니까 뻔뻔함 음. 그리고 우기기 음. 이런 식의 거여서 그게 왜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진짜 근데 그 찍지마 XX를 내가 한 적이 없는 말이라고 하는 거 진짜 너무 뻔한 거짓말이라. 네. 근데 뭐 날리면은 안 그랬습니다. 아니 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면 네. 유인촌 후보자가 찍지마 XX 승질 뻗쳐서 증말이 조금 더 잘 들려요. 굳이 비교를 하면 뭐 둘 다 잘 들리는데. 오케이. 예. 이게 이제 단순히 없었던 것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일종의 언어 유희가 만나면서 네. 결국에는 정책 효과는 없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이 세대가 함께 자라갈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어법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러면 문제라는 거죠. 더 저급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차라리 옛날 세대는 네. 그게 올바른 기억이었건 아니면 과잉한 기억이었건 간에 네. 근거가 없진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비극적인 것들에 의해서 나온 어떤 강화된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의 일부는 인정해 줘야 돼. 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장난처럼 쓰는 특히나 민주화라는 단어를 네. 오염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열하고 더업할 뿐더러 실제로는 뭐랄까 이념적으로 보수의 가치도 아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나온 행동들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다음 무릎 꿇히겠다는 거야. 그게 주목적일 수도 있겠어요. 네, 총선 전에. 꿀렸거든. 예. 어. 총선 전에 포토를 단돌이 하겠다 이른바 시참 말로 단돌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단속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있고 막 공포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중국이 정말 우리나라 여론을 막 좌지우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효과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게 자기 발등 찍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이게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7, 80대 그리고 젊은 10대, 20대 7, 80대는 여기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에 좌파들이 많나 보네. 그렇지. 예. 근데 10대, 20대는 지네들이 이러고 놀았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알죠, 사실은. 이게 먹히겠냐고요. 그러니까 뭔지 아니까 더 얘들이 같이 이 너무 멍청한 소리라서 도저히 같이 가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저는 사실 그 분열이 일부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요. 예. 이른바 이제 그 이준석 그 전 대표나 네. 그나마라도 이제 뭐랄까 그 현재의 이제 보수 계열 정당이 좀 너무 촌스럽진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젊은 계층들이 있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이제 계속 절망적이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반대로 돌아서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진 않죠. 예, 네. 그러진 않을 것이나 사실은 약간은 그래 이생망이야 뭐 이런 식의 느낌 같은 거 그들이 잘 쓰는 맞아요. 것처럼 이생 망하니까 니들 네. 생도 망해라 뭐 네. 이런.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태도로 좀 약간 바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현재 보수가 재미를 봤던 몇 가지 방법들이 실제로 제가 아까 연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네. 그 연대가 생성되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나 네. 이것이 이제 주류가 되거나 막 이렇게 되게 큰 힘을 차지하라고 보진 않아요. 예. 언젠가는 아마 보수의 진로를 가지고 또 내부 다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 생각에 그거 꽤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우리 소담소담 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우리가 거의 소담소담은 결국 어원 찾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TF도 지금 군사 용어라는 어원을 우리가 찾아갔고 좌음도 결국은 빨갱이라는 그 낙인으로 가서 우리가 지금 공동묘지 얘기까지 하고 전략을 왔는데 찾았죠. 네. 이 어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역사, 개념 또는 뭐 어쩔 때는 그 뭐 사상적인 흐름, 뭐 무슨 주의 이런 거 붙는 거 이렇게 다양한 우리 인류의 어떤 맥락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놀랍습니다. 네. 어원을 얘기하다 보면 역사 얘기도 해야 되고 이념적인 얘기도 해야 되고 보통 별의별 그렇게 얘기를 다 담기는 하는 게 것 같아요. 언어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예.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그 우리가 칼리지에서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언어를 단순히 그냥 뭐랄까 그냥 생각나면 하는 말 이렇게 이제 되게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요. 굉장히 무겁거든요. 언어라고 하는 건. 네네. 굉장히 오랜 흔적들이 남아 있고 근데 네. 여기서 나와야 될 어원을 찾아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원을 찾아서 그 어원이 모든 걸 다 대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이게 가지고 있는 최초 충격으로서 영향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진로를 나름대로 만들거든. 개통을 만드는 거죠. 이 개통이 이 어원과 전혀 이상하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이상하게 만드는 놈들이 꼭 한 중간에 있어. 민주화 망친 애들처럼. 네. 네. 근데 이거는 전혀 개통과는 상관없이 툭 하고 치고 들어오는 이상한 어법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생각보다 오래 못 가요. 이 어원의 힘이라는 건 되게 막강해서 모든 걸 결정하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자유롭게 놔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국은 사라져. 그들도 뭐냐면 그냥 똑같은 그런 유행의 힘에 밀려가지고 사라질 운명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되게 가볍게 봐야 될 부분과 좀 무겁게 봐야 될 부분 좀 구분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 안에 이제 역사가 상당히 많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일일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추적하고 나면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가 보인다. 네,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주신 단어도 있나요? 예,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또 한번 이제 할 텐데요. 네. 어떤 분이 이제 민중, 대중 이런 말들, 뭐 국민,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좀 너무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정확한 용례가 뭐냐 이런 식의 이제 취지의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예도 좀 들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민중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네. 라면서 이제 특정 그 외국에서 있었던 정치적인 사건 가지고 또 얘기하신 것도 댓글로 달아놓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주 짧게만 설명을 하면 일단 대중이라는 말, 군중이라는 말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 다른데 네. 이 영어에서 온 거를 우리말로 이제 또 한자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또 다른 오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원을 어원을 말 그대로 이제 실제 그냥 외국에서 온 말 그 개념으로 쓸 거냐 아니면 우리 자체가 이 써왔거나 어느 순간 쓰기 시작한 말을 쓸 거냐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중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네. 네. 한참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말이고 이게 영어에서 mass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번역하면 생긴 말이에요. 매스미디어 같은 네, 경우 그때 대중문화 mass죠. 이렇게. 네. 그래서 중자는 모일 중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뜻이고 대자는 그냥 크게 모여 있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매스라는 말을 왜 대중이라는 말로 번역했을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렇죠? 좋은 번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맥락화된 말들, 민중은 사실은 한참 뒤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네. 그 전보다 그냥 백성이니 뭐 인민이니 사실 인민이란 말이 훨씬 더 많이 쓰였죠. 근데 네. 인민이란 말이 말 그대로 빨갱이 용어가 되면서 적어도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퇴출된 그런 식의 용어가 돼버린 거죠. 근데 사실 인민이란 말이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people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그냥 사람들. 사람들, 어. 사람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이런 뜻이죠. 라틴어는 포퓰리라고 부르는 그렇죠. 포퓰리즘 할 때 네네네. 비슷한 계열들이에요. 그래서 인민. 근데 백성이란 말은 조금 다르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약간 평범한 모든 사람들의 성씨들 다 합쳐서 부르는 말이니까 그리고 계급적으로 좀 낮춰서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 근데 인민 정도가 일반적으로 가장 평범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용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오염돼 버렸어. 예. 심각하게. 동무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인민인 이렇게 제일 좋은 말이고요. 여기에 국민이란 말은 사실 상당히 안 좋은 말입니다. 국민이요. 네, 국민. 네, 국민이라고 하는 건 일제가 이제 사실은 쓰기 시작했던 말이라서 내선 일체 그다음에 국민 교육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쓰면서 나라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백성인데 사람인데 그러니까 국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라가 이끌고 가는 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굳이 말하면 시티즌십이나 이런 것들인데 사실 피플하고는 되게 달라요. 국민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국민이라는 말은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말은 분명히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상화가 됐으니 어쩔 수 없는 그런 거고요. 시민은 또 굉장히 다른 말이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그럼 민중은 뭐냐 대중은 뭐냐 이 부분인데 대중이라는 말은 사실 무시하는 용어예요. 약간 깔보는 건가? 네. 대중이라는 말 자체는 대중은 핵심이 뭐냐면 개성이 없어요. 개성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냥 덩어리어져 있는 무리들이야 무리. 덩어리로 보는구나. 이게 인민이랑 또 다르네. 다르죠. 네. 인민은 뭔가 주체적인 측면이 네, 분명히 맞아요. 있는 건데 네. 대중이라는 건 그냥 모여 있는 그래서 매스미디어도 떼거지. 매스미디어라고 하는구나. 왜냐면 미디어를 약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덩어리라고 보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냥 한쪽에서 빵 하고 쏘면 깔 하고 웃는. 그러니까 취향도 없고 그렇구나. 취향이고 그냥 덩어리져 있고. 그래서 약간 그 대중 매체, 대중 뭐 이런 거 이렇게 약간 문화 쪽에서 영화 쪽에서도 대중이란 말 쓰면 솔직히 조금 무시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수준 낮은 그런 걸로 보지 않아요? 그런 어감들이 없지 그죠? 약간 않죠. 그런 느낌 있죠. 그냥 군중이라는 말은 그냥 차라리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는데 물론 군중 심리라는 말을 통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쓰긴 하지만 대중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약간 덜 떨어지고 그렇게 막
합리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모래알 같은 존재. 야. 자기들끼리 잘 뭉치지도 않아. 야 이거 함부로 쓰면 모여는 안 되네.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대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약간은 이제 우리는 급조돼서 만들어진 그런 말에 좀 더 가깝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맥락상 그렇게 좋게 쓰이진 않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약간 이제 대중매체도 활성화됐고 대중들의 힘이 세졌으니까 그래 약간 긍정적인 톤을 갖게 되긴 했죠. 대중들의 뜻을 좀 따라야 된다라든가 대중들의 취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어감이 좀 바뀌긴 했으나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존중하는 단어는 아니다. 덩어리로 본다. 예.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중이라는 말은 8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이제 사실은 새로 만들어진 말이에요. 모여 있기도 하고 백성, 민이기도 한데 이들은 주로는 뭐냐면 프롤레타리아트 이제 영화에서 얘기하는 약간은 기층 민중이라고 이제 부르는 분들인데 네. 평범하고 자기 노동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노동자 계층을 포함한 농민까지 이 사람들이 억압받고 있고 하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체야. 약간 정치학적인 의미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그 일종의 각성한 인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의 위치를 각성하고 내가 억눌려 있다는 걸 알고 자신의 힘을 모아서 연대를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사람들 이게 민중이야. 좋은데요 이거. 네. 그래서 민중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부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이란 말 쓰는 거 되게 싫어했지. 약간 이상으로 막스주의 되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민중이라는 물론 단어 가지고도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이념 논쟁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사회 변혁이라는 관점에서 생성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 옛날에 뭐 이제 옛날에 하면 좀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민중가요, 민중신학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내용은 되게 좋아. 민중가요도 가사 진짜 좋고 노래 좋은 거 많거든요. 민중신학도 마찬가지로 조금 기독교 성경을 조금 민중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은 되게 좋은데 사람들이 약간 그 운동권 막 이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운동권이란 말도.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운동권이란 단어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약간 부정적으로 쓰고 있네. 그렇지. 민중이란 뜻이 애초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붙여서 쓰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백귀한 선생이나 이런 분이 이제 바로 아주 상징적인 인물인 거죠. 이분은 이제 이를테면 옛날 이야기 같은 것도 막 살려내가지고 예전에 그 백성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 건 줄 아느냐. 우리 민중들은 결코 이렇게 뭔가 그냥 옹졸하고 무식하고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되게 저항적이고 주체적인 것들을 만들어낸 존재들이다. 동학 농민운동 같은 걸 봐라. 뭐 이런 거 또는 일제시대 때 했었던 그 노동자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라. 그들은 비록 낮은 계급이었지만 자신의 위치를 각성해서 뭔가 새로운 변혁들을 만들어내고 그 당시 양반들은 외로 도망 다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해석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민중이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지 이제. 그렇지. 특히 지배자들이 싫어하겠네. 예.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주체적으로 뭐 하려 그러면은 지배자는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중이란 말은 사실은 좋은 의도로 시작된 말인데요. 사실 어느 정도는 약간 이념 색깔도 좀 들어가 있는 측면도 있고 좀 시대의 산물인 측면도 있어서 지금은 보통 사람들의 언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못했죠. 사실 그런 한계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가 주신 단어는 민중 대중이었네요. 그럼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근데? 상당히 크죠. 네, 민중은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 대중은 사람을 갖다 그냥 한 덩어리로 사람들을 한 덩어리로 약간 수동적으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나라 말에 한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 이렇게 많고 다양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단어를 잘못 쓰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대중이라는 것도 그렇고 인민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 뜻이었는데 이러이러한 영향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잘 쓰지 않는다라는 맥락을 모르고 보면 그냥 쓰지 말지 뭐. 자꾸 말하는데 오해받고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우리가 말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느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어 하나를 사실 함부로 쓰면 그게 참 언론이 그래서 더 아쉬운 게 그렇죠. 언론 보도 보시면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사람들 군집을 지칭하려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지금 꺼낸 단어들 중에 하나를 골랐을 수 있잖아요. 그 맥락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 언론 보시면 특이하게 거의 다 대중을 씁니다. 네. 시민이라는 단어조차 잘 안 써요. 시민 진짜 안 써요. 네, 왜 그러는지 시민은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대중이라는 단어로 쓰려 그러고 심지어는 그냥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생각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꼭 여론이라는 말을 붙여. 네. 그게 여론인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그렇죠. 익명 시민 몇 명 인터뷰하는 그렇지. 그 수준에 불과한데 그걸 꼭 여론이라고 써서 보도하는 거 보면 이게 몰라서 단어 뜻이 다 세세히 다른 걸 몰라서 그러는 건지 네. 아니면 혹시라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민중이란 말을 썼다가 혼날까 봐 그러는 건지 아무튼 그런 전두 특이한 번째 현상도 이유도 꽤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뭔가 막연하게 다르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모르니까 어떨 때 어떤 단어를 써야 정확한지를 모르니까 네.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말을 쓰는 그러니까 대중만 쓰는 거야. 대중이라고만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대중적인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사용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정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직업이에요. 맞아요. 네. 학자들은 그냥 어려운 말 쓰면 되거든. 네, 그렇죠. 제가 책에 그래서 쉽게 쓴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말 죽으라고 썼다가 결국에는 욕 먹었잖아요. 왜 이렇게 같은 말도 어렵게 하냐.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말 리서클 이제 학자 세계에서는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게 제일 편한 선택이거든. 여러분, 이거 정리가 쉽네 그러면 정리가 쉬워요. 예. 네. 좌음은 쓰지 마세요. 예. TF는 특별 대응팀. 그만해! 정리가 쉽습니다. 예. 아니 되게 장황하게 정리해놨는데 그거를 다 망쳐버리면 어떡해. 좌음은 쓰지 마세요. 예, 쓰지 마세요. 누가 쓰면은 혼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또 어원을 살펴보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의 소담쌈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죄송한데 지금 사회자가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뭐 진행을 해야지 무슨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합니까? 궁금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사회자의 권능으로 네. 방금 제가 한 질문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사회자의 권능까지 권능. 필요합니까? 아니 무슨 한동훈 장관이에요? 배웠어요. 이거 이상한 거.